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백모와 함께하는 이선번 아카데미 잠깐 공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수도권하고 대전, 대구, 부산을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이번 달에 인천이 생겼어요. 그래서 10월 31일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오후 7시 인천 갈산역 부근인데 부천에 계신 분들도 좀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인천 쪽에 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아주 그냥 심경이 저도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극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해요. 이유가 뭐냐면 바깥에서는 이 미중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자유화, 민주화까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비핵화가 지금 북한 체제 상태에서 안 되니까 또 되더라도 겉으로 되는 것 같아도 다시 반복될 악몽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바깥에서는 그런 참 우리 한국인의 그런 대단한 기회가 오고 있는 건데 안에서는 뭐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난도질해서 이제 해체할 지경까지 이르르니까 이 바깥의 상황하고 국내의 한심한 상황하고 이게 너무 대조가 심해서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죠. 그러더라도 세상은 흘러가야 되고 삶은 이어져야 되고 우린 견뎌내야 되고 그렇게 꾸역꾸역 가다 보면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오겠죠. 이 트럼프가 이게 노상 하던 얘기인데 한번 자료 한번 보시죠. 마가랠리에서 다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일리노이 마가랠리에서 엊그저께 있었던 마가랠리라 그러면 이제 Make America Great Again 집회란 뜻이죠.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은 집회입니다.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집권한 이후 최근 들어서 핵과 미사일 도발이 없다. 그러니까 2018년 이제 미북 정상회담 하는 고무렵 언저리 이후로 평양 올림픽 고무렵부터죠. 이렇게 핵과 미사일 도발이 없다면은 뭐 비핵화에 시간이 걸리면 어떠냐. 나는 김정은과 관계도 좋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뭐 별다른 새로운 말은 아니에요. 한 달 전부터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한테 북한의 도발이 없는 한 비핵화에 시간 쫓길 거 없다. 충분히 짚을 거 짚어가면서 하자. 이런 식의 정책 방향을 내렸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새로운 게 없는데 이게 또 무슨 대단한 무슨 평화 제스처인 것처럼 한국의 기레기들이 막 대서특필을 하고 난리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염두에 이렇게 둬야 될 게 뭐냐면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업종이 부동산 시행업입니다. 저보고 만약에 이 어떤 사업 중에 가장 위험성이 높고 또 가장 승부사 근성이 강한 사업이 뭐냐? 그러면 부동산 시행업이라고 말을 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관련된 지주 수십 명, 수백 명, 인허가 기관, 그다음에 투자자, 그다음에 분양받아갈 사람들 이걸 다 엮어가지고 건물을 올려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사람 밀고 당기면서 협상하고 잡아뜨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끌어들이고 적으로 내몰고 이게 뭐 거의 신출 귀몰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사업이죠. 이 트럼프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경제 제재는 고스란히 유지를 하고 군사 포위도 고스란히 유지하고 이 상태에서 너 핵과 미사일을 도발을 안 할 것 같으면 그래 우리 천천히 가자. 너 얼마나 견디나 보자. 이 얘기예요 이게. 한마디로 상스럽게 표현하면
침 좀 뱉고 다니는 동네 깡패들이 그런 말 쓰잖아요. 똥물에 파도가 있냐, 세월에 좀이 쓰냐. 한마디로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라고요. 너 해봐. 그런데 이게 끝까지 안 가요. 이게 폭풍전야의 능청입니다. 폭풍전야의 능청이에요. 한번 보시죠. 요새 어떤 조치들 취하고 있나. 이 무시무시한 경제 압박과 군사 포위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일단 첫째, 그 미 국무부가 엊그저께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서 특히 중국과 이제 러시아를 겨냥하는 거죠. 북한에 정제유 팔지 마라. 걔들 여러 번 속였다. 이제 아예 팔질 마라. 아예. 뭐 그렇다고 뭐고 하기 전에 아예 팔질 마라. 이걸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정제유를 전면적으로 팔지 마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또한 미국이 올해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9차례에 걸쳐 117건을 제재했는데요. 지금 올해 아직도 11월, 12월 2달 남았잖아요. 근데 이게 벌써 작년을 넘어선 수치예요. 건수는 작년보다 조금 덜 되고 몇 차례로 하냐. 작년 전체 8차례 했거든요. 그러니까 차례로는 이미 작년을 넘어섰고 건수로는 작년 이미 이제 육박하고 있는 바로.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이 제재들이 일과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쌓여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거 고스란히 효력이 유지되면서 그 위에 또 올해 신규 제재가 계속 더해지는 거니까 이게 사정없이 조이는 거죠. 아까 그 첫 번째 화면에서 한 것도 바로 며칠 전에 미 국무부가 9장인가 되는 요 서류, 환적 증명 서류를 이렇게 환적 증명 이미지죠. 사진을 이렇게 공개한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아예 정제유 자체를 이제 북한에 팔지 마라 이러고 주장하고 나왔어요. 한마디로 북한 보고 기름 떼지 마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동아태 차관보 East Asia and Pacific 그러니까 어시스턴트 세크리터리죠. 차관보의 데이비드 슈틸레를 지명을 했는데 이게 66년에 생긴 자리거든요. 근데 66년에 생긴 이래로 군 고위급이 이 차관보에 간 게 이번에 처음입니다. 여기에 그 공군 준장 출신이에요. 이 아저씨거든요. 이 공군 준장 출신인데 이 아저씨가 이게 보통 아저씨가 아니고 그러니까 군사 정보 분석가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공군의 사병인데 특수사병으로 들어갔어요. 한국말 할 줄 알아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국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사병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공군 장교 되면 멋있겠거든. 그래서 공사를 간 거예요. 공사를 가서 전투기 조종사로 이 사람이 합계 비행시간이 한 3,000시간쯤 돼요. 그 경력을 끝내고 그 다음에 또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한국말, 중국어를 우리말처럼 해요. 자기 거의 영어급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과 이 북한의 군사정보 분석관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공군 쪽에 이 동아시아 군사정보 최고의 분석관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말과 중국어를 아주 능숙하게 할 줄 알고 일본어를 좀 할 줄 알고 이런 아저씨가 동아태 담당 차관보로 갔다라는 거 의미심장해요. 왜 그러냐면 원래 국무부 라인하고 국무부는 우리로 치면 외교통상부란 말이에요. 외교부란 말이에요. 국무부 라인하고 국방부 라인은 잘 안 섞여요. 관점도 다르고 국무부는 책상 물림 외교관 분위기고요. 국방부는 맵하고. 그런데 이 국방부의 군사정보 분석 전략가를
국무부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인 중국과 북한과 일본을 다루는 지역인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보냈다라는 건 무지하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전에는 또 그 지금 이미 부임했겠죠. 이제는 이제 상원 인준 다 끝났으니까 이 그 로버트 아브람스 사실은 그 육군본부예요. 그러니까 포스콤 United States Army Forces Command, 그러니까 미 육군 전력 전체를 관장하고 배치하는 그 사령탑이거든요. 훈련시켜내고 이 포스콤의 사령관이었던, 그러니까 미 육본의 사령관이었던 사람을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발령을 냈죠. 이거는 보통 사인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그널을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서 트럼프는 앞에서 딱 능청 떠는 거예요. 다시 좀 쌍말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세월에 좀 있을랴, 똥물에 파도가 일랴. 그래 너 맘대로 오랫동안 해. 근데 그 하는 동안은 군사 포위도 한치도 안 풀을 거고 경제 제재도 한치도 안 풀어. 경제 제재 점점 심해지고 군사 제재 점점 심해지니까 너가 급하면 빨리 하는 거고 네가 안 급하면 우리는 계속 네 목 조르고 갈게. 어차피 중국 때문에 동아시아에 미국의 전력의 몸통부 다 배치해야 되니까 그렇게 목 졸라놓고 계속 갈 테니까 너 편한 대로 해봐. 트럼프 이 능청을 부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필요하다 싶을 때 패는 거죠. 만약에 패야 된다고 결정되면. 그러면 우리 좀 순진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생각엔 당신 말이야 보름 전에 한 달 전에 혹은 뭐 일주일 전만 해도 뭐 트럼프랑 관계 좋다 그러더니 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팼어? 이러고 이제 따질 거 아니에요. 트럼프 그런 거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분명히. 저 같아도 그렇게 말해요. 너 바보냐? 쟤들이 핵 가지고 있어. 미사일 갖고 있어. 탄저균 생화학 무기 갖고 있어. 휴전선 아래 바로 수도권 2,500만 명이 몰려 살아. 그런데 쟤들이랑 패기 직전까지라도 올리브야지 흔들면서 너 잘한다 하다가 느닷없이 패야지. 팬다 하다 패냐? 너 사람 목숨 갖고 장난치냐? 이러고 맞받아치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북한이요. 하도 흉악한 짓을 많이 해놨고 이때까지 약속을 밥 먹듯이 어겨왔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패는 내일 새벽 1시에 팬다라 그러면 오늘 밤 자정까지도 김정은이랑 나랑 관계 좋아. 뭐 잘 되고 있어. 이제 평화가 왔어. 뭐 이렇게 말하고도 남을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보는 게 아니라 국무부가 취하는 조치, 국방부가 취하는 조치, 존 볼튼이 하는 소리, 그 다음 미국의 조야에서 나오는 소리, 미국 의회 움직임, 이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지 트럼프가 이 말 했으니까 저렇고 저 말 했으니까 저렇고. 제가 엊그저께 하도 이상한 얘기를 들어서 처음엔 배꼽 잡고 웃다가 그 다음에는 야 설마 그러겠어? 그 사람 연막 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건이 있어요. 뭐냐면 저쪽 진영에 이제 거물들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드리면 박원순 거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급의 거물이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내일신문의 장명국 회장. 이제 노동운동계에서는 특히 화이트 칼라 노조들. 그러니까 금융노조 같은 이런 쪽의 노조운동을 확립시킨 사람이에요. 그런 쪽에 급진노조 운동을 확립시킨 사람이에요.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족보상. 이제 이런 거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쪽에. 나머지 분들은 사회적인 활동이 공적으로 많이 언급이 안 된 분들이라 제가 분이라고 표현할게요. 민감한 문제니까. 분들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박원순이나 장명국 같은 사람은 사회적인 공적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거론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이런 급의 거물이 자기 친구들을 만나서 엊그저께 트럼프랑 뭐 북한이랑 잘 될 거야. 그러면서 그 이유로 드는 이유가 뭐냐.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욕심을 내기 때문에 잘 될 거래요.
그냥 배꼽 잡고 웃었다고요. 아니 노벨 평화상 욕심내는 사람이 트럼프가 뭐였어요? 파리 기후협약 탈퇴했잖아요. 그 다음 트럼프가 뭐 했어요? 아랍 세계가 다 들고 일어나는 걸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정했잖아요. 노벨 평화상 같은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이거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선상님이나 문재인 정부랑은 다르다고요.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런 거에. 그 코웃음 친다고요. 당연히 이 사람 9월 25일 날 유엔 연설 보세요. 세계 전체를 상대로 해서 야 미국이 이제 앞으로 주권 주장할 거고 공정게임 주장할 거야. 니들 알아서 굴어서 기어 임마. 거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오펙을 쥐어패고 그 자리에서 국제사법재판소 ICC를 아무도 인정 안 바 없고 아무도 그 권한을 위임한 바 없는 한 줌의 국제 관료 조직이라고 쥐어팬 사람인데요, 이게. 근데 무슨 노벨 평화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물이 저쪽 진영의 어마어마한 거물이 배후 거물인데 태연하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듣고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하나는 머리가 망상에 찌들었다. 이제 완전히 현실감을 잃었구나. 혹은 자기들끼리는 밤에 모여가지고 속닥속닥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미국이 이제 북한 다 이제 끝까지 가려고 하는 모양이다. 미국이 중국이랑도 끝까지 가는 판에 북한은 당연히 끝까지 가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군, 검찰, 경찰, 법조 이런 거라도 꽉 붙잡고 그런 거라도 완전히 장악해서 우리가 북한에서 급변사태 일어나도 절대로 권력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뭐 해야지. 이런 작전을 짜더라도 밖에 나와서는 다 잘 될 거야.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어쩌고 저쩌고 하고 연막을 치는 거냐. 근데요. 이런 게 연막 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몰리긴 몰린 거예요. 이런 큰 일은 연막으로 안 돼요. 큰 일은 결국에 가서는 여러 사람이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결국에 가서는 자기 블루프린트를 내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어떤 행보로 갈 거냐는 트럼프 입을 봐서는 안 된다.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무부의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 군 출신의 군 별 출신의 동아시아 군사 정보 분석 전문가가 왔어? 주한미군 사령관의 미 6본 사령관이 왔어? 주한미 대사의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사령관이 왔어? 국무부가 올해 벌써 아직 끝나려면 2달 넘어 남았는데 벌써 작년만큼 제재를 했어? 국무부가 이제는 북에 대해서 정제유 전체를 아무도 팔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 의회에서 뭐가 통과됐어? 이런 거예요, 전부. 그 전체를 봐야지 트럼프 한 사람의 말을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쪽을 보면 그 앞장서서 나발부는 기레기들이나 누구나 저쪽 성향 사람들 보면은 전부 지금도 분홍빛 꿈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망상이죠, 완전히. 이제 현실감을 상실한 건데 아마 무의식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할 거예요. 무의식은 아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특히 요새 이제 주목할 게 고든 창 같은 이 미국의 강성 평론가들이 이제 거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이게 심상치 않은 발언들을 해요. 고든 창은 최근 발언에 아주 유명해졌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문재인은 간첩일지 모른다. 간첩이든 아니든 간첩으로 취급해야 된다. 계속 이런 발언하고 있거든요. 고든창 지금. 근데 어저께 바로 발언도 살벌해요. 고든창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방어하지 않겠다면 한국민들이 나서서 한국 사회를 지켜내야 한다. 문재인 및 친북들이 주한미군에 반대한다면 주한미국은 철수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지금
아주 심각한 생사기로에 처해 있다. South Korea is in a mortal danger. mortal이라는 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트윗을 날리고 있다고요. 그럼 이거 뭐냐면 한국 사람들 보고 걸기해라 이 메시지예요. 자, 지금은 평론가가 난리죠. 그러면서 평론가 날리는 이유를 보면 뭐냐면 평론가가 날린 이유를 뭐냐면 결국은 문재인이 북한과 손을 잡고 남북을 함께해서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 가려고 하는 정권이다 이거예요. 결국 그걸 배경에 깔고서 발언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지오폴리티컬 컨셉이잖아요. 지정학적인 전략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고준찬 같은 강성평론가가 하지만 이게 곧바로 공화당 국회의원들, 미국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하고 곧바로 미국 생각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그렇게 퍼져나가는 거라고요. 이거 끔찍한 얘기라고. 이거 계속 이렇게 지금 찝는다라는 건 이 고든창이 어떻게 보면은 미중 전쟁을 예언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 전부터 이건 미중이 한판 붙는 상황으로 가야 된다. 중국 지금 저렇게 괴물과 같은 체제가 G2의 국력을 가지게 되면 저거는 재앙이다. 인류의 재앙이다. 이런 논조로 말을 해온 사람이에요. 지금 미중 전쟁의 큰 틀과 블루프린트를 그 학자로서 주장한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그 코넬대 나온 학자거든요.